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섭입니다. 아이디어 365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아이디어 소스는 우리가 하인즈라는 글로벌 식품 기업인 하인즈 케첩 아시죠? 케첩. 토마토 케첩. 토마토 케첩을 이긴 영국 신사 켄싱턴이라고 하는 이 케첩에 대해서 좀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인즈 케첩을 그렇게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오뚜기나 뭐 이런 거 케첩을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어, 실질적으로 이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케첩에 대한 브랜드로 명사가 됐을 정도로 하인즈라고 하는 케첩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이 켄싱턴이라는 브랜드는 2016년도까지 10년 연속 전 세계 소매 판매 부분에 1위를 했을 정도로 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대요. 뭐 미국의 홀푸드나 유기농 식품 전문점에서 하인즈를 제치고 케첩 부분 1위를 차지한 10년도 안 된 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케첩 하나를 만들어서 140년이나 된 하인즈라고 하는 전통에 있는 이 케첩 회사를 눌렀다니까 이 케첩이 어떻게 잘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케첩도 결론은 어떤 소스류지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기능이 먹는 맛이 좋았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8년밖에 안 된, 창 8년밖에 안 된 이 식품 스타트업 기업인데, 유니레버가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라고 그랬으니까 2018년이 되나요? 2018년, 17년 뭐 이쯤에 1억 4천만 달러, 약 1,500억 원에, 1,500억 원에 인수를 했다고 하니까, 유니레버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이 이 회사를 인수할 정도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켄싱턴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케첩 부분에 하인즈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 리드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어떤 브랜드로 인정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네요. 10년도 안 된 스타트업 기업이 만든 케첩이 140년이나 된 케첩 브랜드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140년 된 하인즈가 너무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저기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케첩이란 아이템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2008년도에 브라운대 경제학과에 다니던 두 창업자, 취업 준비를 하시던 이 두 창업자가 있는데, 스칸 노튼이라고 하는 분하고 마크 라마단이라는 이 두 창업자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시리얼하고 요구르트 같은 거 매일매일 이렇게 먹고 하는 거는 수십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왜 케첩은 온리 단독으로 하인즈일까? 이런 궁금증이 딱 떠올랐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런 어떤 뭐 우리가 꼭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가공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원료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예전 방송에서 나왔던 실리콘밸리의 음료라고 했던 힌트라는 음료도 그 여성 창업자가 만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과일을 이용한 천연 맛을 이용해서 그 음료수 우리가 탄산 음료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어떤 탄산, 당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현대인들이 그런 것을 꺼려한다는 걸 알고 그거에 맞췄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과일 음료를 하나 만들어도 매출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브랜드가 됐었고, 마찬가지로 케첩을 만드는 이 켄싱턴의 이 두 창업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높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창업자가 취업도 준비를 했지만 은행원이나 그 다음에 컨설턴트로 일하게 취업을 준비해서 그렇게 일하게 됐을 때도 퇴근 후에 둘이 다시 만나서 이 구글에서 케첩 레시피를 찾았답니다. 그러면 검색이 되나 봐요. 이 검색이 돼서 이 그 케첩 레시피에 대해서 그 검색된 것을 가지고 각기 다양한 것을 기숙사에서 둘이 모여서 이렇게 막 만들어 봤답니다. 실제로 저도 제품을 만들고 하다 보면 누구랑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둘이서 막 만들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과정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아마 이 두 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자튀김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이 즐겨하는 감자튀김이라든지 계란 스크램블
이 스크램블 같은 데 적합한 케첩을 찾기 위해서 그 레시피를 계속 많이 만져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케첩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유전자 변형 조작물이라고 하는 GMO라고 하죠. 논 GMO. 그러니까 GMO가 들어가 있지 않은 논 GMO에 대한 어떤 농산물, 농산품들을 이용해서 토마토라든지 토마토 페이스트라든지 그 비정제 꿀탕, 설탕, 그다음에 꿀, 사과식초, 올리브오일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이런 것들을 천연적인 것들을 가지고 식품에 들어가는 가공 첨가물, 식품 가공 첨가물을 일절 집어넣지 않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하인즈 오리지널에 비해서 설탕이 50%가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나트륨도 33%라고 절감이 됐다고 하니까, 아까도 유기농 전문 식품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팔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소비자들한테 이게 많이 먹혔던 부분인 거죠. 예. 그런데 140년 된 하인즈라고 하는 브랜드, 거대 글로벌 기업, 식품 기업의 브랜드를 이 켄싱턴이 깰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인 부분이죠. 예산도 부족하고 인맥 등 여러 가지 판매에 대한 부분을 부족해서 우리가 발명해서 말하는 역발상이라는 게 있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아마존에서도 안 파는 물건을 팔고 있는 박스드라든지 이런 제품들, 이런 이 컨셉의 유통회사에 대한 아이디어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켄싱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인즈와 반대로 가기로 마케팅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 하인즈 같은 경우에는 막 찍어내다 보니까 그 레시피에 의해서 찍어내다 보니까 공산품에 좀 가깝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고급스럽고 건강한 유럽 제품 컨셉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포장 용기서부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인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라스틱 병이 짜서 이 케첩 용기들을 짜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짜서 쓰는 용기를 쓰지 않고 퍼서 쓰는 유리병,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게 했고 브랜드를 강조하는 대신 140년 된 하인즈를 이기기 위해서 브랜드를 강조하기보다는 캐릭터하고 소스 종류를 해서 실제 그 라벨에 들어가는 부분에 헨싱턴 경의 어떤 그림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이 스토리텔링화 시켜갖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프리미엄 식품 매장들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고급화된 제품으로서 이 켄싱턴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국 신사 켄싱턴 견의 캐리커처를 만들어서 좀 뭐랄까 일러스트로 만들어 갖고 이 캐리커처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놓게 되는데 이 켄싱턴 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스토리텔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으로 좀 저기를 했냐면 약간 켄싱턴 경이라는 분, 우리가 켄싱턴이라는 브랜드도 처음 듣지만 이 켄싱턴 경이라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창업자가 전하는 이 켄싱턴 경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답니다. 무역상 집안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재원이고 영국 여왕의 명으로 동인도 회사에서 향료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 미식가들하고 교류를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담장에서 러시아 캐서린 대제로부터 그 자리에서 케첩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이때 케첩이 너무 맛있다 해서 맛있어서 이 만들어진 이 러시아 대제 캐서린 대제로부터 이 요청을 받은 것을 만들어 주고서 이때부터 너무 맛있는 케첩을 이제 만들어 갖고 공급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케첩의 왕이다라는 평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브랜드의 가치, 이 브랜드를 알리는 쪽에 이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만들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 켄싱턴이라는 브랜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8년밖에 안 된 회사지만 이 유니레버의 1,500억 원이라는 돈에 인수가 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대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는 좀 달라서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을 뭐 IPO, 기업 공개를 한다든지 그 전에 이렇게 인수합병이 되는, 그러니까 합병 내지는 인수,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타트업도 앱 관련된 회사가 됐든 유통 관련된 회사가 됐든 이렇게 제조를 하는 식품 회사가 됐던 그 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인수합병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만들어서 판단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니 어, 누구도 넘보지 않는 하인즈라는 어떤 그 대형 유통 브랜드를 케첩 브랜드를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소비자들을 찾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또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참신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한번 기대하고 있으니까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해서 저하고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좋으셨다 싶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아직도 구독하기를 안 누르신 분 아이디어 365 시간은 매일매일 나간다고 그랬죠.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하고 아이디어 소스를 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또 다른 것을 튜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 코너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